안녕하세요. 오늘의 땅입니다. 토지 매각이 필요하다면 당사가 분양해 드립니다.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02-508-5253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새만금에서 땅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정말 어떤 땅을 골라야 할지 헷갈리고 막막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오늘의 땅이 제안을 드립니다. 투자용으로 땅을 원하신다면 새만금은 도시지역 토지가 답입니다. 우리가 집을 고를 때도 정말 이것저것 많이 따집니다. 내 자금이 얼마인지, 브랜드 아파트인지,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지, 지하철역하고는 얼마나 가까운지, 학구는 어떤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자나 세금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매수 시점과 매수할 지역, 그리고 매수할 주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업해서 성공을 하려면 관련 분야에서 최소한 10년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들 합니다. 이는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 방안과 또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 평생 동안 사실 몇 번 안 되는 데다가 특히 땅 같은 경우에는 거래 건수가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입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에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이런 컨셉의 CF가 한창 인기를 끌었음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립되어야만 투자를 진행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새만금에서 왜 도시지역 토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건물주 입장에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동일한 면적의 A, B 대지가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A 대지와 B 대지 중 당연히 건축 면적이 넓은 B 대지가 임대료가 많이 나오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A 대지에는 3층 높이의 건축물이 있고 B 대지에는 15층 높이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B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임대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가능 면적이 더 넓기 때문이죠. 내가 강남에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최대한 넓게 높게 지어서 임대 면적을 늘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임대 면적이 증가하여 임대료 수입이 늘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건축물의 건축 면적과 높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 연면적, 즉 건축물의 바닥 면적과 건물 높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용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고 비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그 허용 범위가 낮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 80% 이하인데 반해 비도시 지역, 계획관리 지역은 40%에 불과합니다.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등은 20% 이하로 훅 떨어집니다. 용적률도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이하인데 반해 계획관리 지역은 100% 이하,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은 80% 이하까지만 건축물 높이가 허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가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수치는 얼마인지 또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굳이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학문적으로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만한 땅을 찾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도시 안에 위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땅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땅일수록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도시지역 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땅을 고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건물을 짓고 해당 건물을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나중에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임대 수익이 잘 나올 때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 선정이 관건인데요.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은 결국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바로 도시지역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도시 지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다른 도시 중 동일 지역에 같은 면적의 대지가 있다면 건물을 보다 넓게, 높게 지을수록 총 임대료는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자리하면서 건축물을 넓게,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 더 인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 땅들은 바로 도시 중앙에 위치하는 상업지역, 그리고 그 주위에 지정되는 주거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상업지역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준주거나 중공업지역, 그 다음이 3종, 2종, 1종 일반 주거지역 순으로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에 펼쳐져 있는 비도시 지역 땅은 당연히 도시 내 땅보다 훨씬 저렴한 것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개발이 시작되기 전 어떤 땅을 잡아야 할지는 도시지역이 답임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좋은 용도 지역 땅을 잡아야 제대로 자산을 불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건축물의 넓이와 높이를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결정해 줍니다. 이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고시되기 때문에 누군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비도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어느 곳에 땅의 수요가 몰리겠습니까? 용도 지역의 배치는 대략 이와 같습니다. 도시 중앙부의 상업지역이 그 주변을 주거지역이 위치하며 그 다음이 녹지지역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도시의 모습인 빽빽한 건물과 북적이는 사람들의 모습,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땅의 용도가 바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입니다. 녹지지역부터는 인구 밀도 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입지가 좋은 곳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라는 것이죠. 부안읍 지적도를 보시면 이런 배치가 이해가 됩니다. 실제 분홍색 상업지역이 부안읍 중앙부에, 노란색 주거지역이 그 주위에 위치하고 주거지역 다음 녹색 부분이 녹지지역입니다. 여기까지가 도시지역에 해당되고 그 바깥으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를 보더라도 입지가 좋다고 하는 곳은 역시 시내에 위치하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도시지역은 개발을 집중시키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규제가 완화되며 기반시설이 집중 설치되어 생활의 편의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주거, 상업시설 등이 집중 건설됩니다. 이에 반해 비도시 지역은 개발 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규제가 강하며 기반시설이 미비합니다. 당연히 인구가 머물 만한 주거시설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구 밀도도 도시 내 상업 주거지역이 높고 비도시 지역은 굉장히 낮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임대 수요가 적다는 뜻이고 그 말은 토지 수요가 적다는 것이죠.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가격 상승 요인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한다는 행정안전부 자료입니다. 즉 도시지역 땅에 투자하게 되면 향후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와 개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음을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21년 4분기 실제 토지 거래량을 확인해 보면 전체 거래 필지수 중 도시지역이 72%, 비도시지역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2년 1분기 토지 거래량을 확인해 보더라도 전체 거래 필지수 중 도시지역이 70.4%, 비도시지역이 29.6%입니다. 즉 전체 거래량 10건 중 7건, 토지를 사는 사람 10명 중 7명은 도시지역 토지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만 더 보죠. 21년 4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1위가 상업지역, 2위가 주거지역입니다. 이런 지가 상승률을 조사할 때마다 사실상 1위, 2위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계속해서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지가 상승률이 높다는 뜻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땅을 고를 때 가격이 비싸다고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일 비싼 상업지역과 그 다음 비싼 주거지역이 저렴해서 좋다고 하는 비도시 지역보다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격도 도시지역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비싼 게 오히려 더 많이 거래되고 가격도 더 많이 올라간다. 결국 좋은 물건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을 할 때 가격 비교 기준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땅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를 하게 되니 당연히 도시지역 땅이 비싸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지역 땅이 뭔지 비도시지역 땅이 뭔지 모르고 다 같은 땅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땅이 다름을 알게 될까요? 제가 더 열심히 알려드려야 하겠죠. 도시지역은 도시로 개발을, 비도시지역은 말 그대로 도시로 개발을 계획하지 않는, 오히려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자금이 1억 원이 있으면 1억 원어치 땅을 사는 겁니다. 비도시지역 땅을 사도 1억 원에 맞춰서 살 것이고, 도시지역 땅을 사도 1억 원에 맞춰서 살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집을 짓고 살 땅을 찾는다면 어느 지역이건 그냥 현장 가서 마음에 드는 곳 고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자용으로 고르신다면 인구는 도시지역에 몰리고 개발 행위는 도시지역이 완화되어 있고 땅값 상승률도 도시지역이 높습니다. 당연히 도시지역 땅을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평당가는 당연히 도시지역이 높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1억 원어치의 땅을 사는 거고요. 도시지역 땅과 비도시지역 땅은 서로 비교가 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좋은 물건을 잡으려면 내가 매매 금액을 맞출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평당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산 땅이 앞으로 도시로 개발이 돼야 돈을 제대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좋은 용도 지역 땅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 간단한 원리를 이제는 좀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비도시 지역 땅은 농지법 개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 강화와 경작 여부를 일정 주기마다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농지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전보다는 농지 처분과 취득, 보유가 까다롭고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보고 땅을 사라고 하면 무조건 도시지역 땅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땅을 삽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땅을 사려고 해도 도저히 어떤 땅을 고를지 모르겠다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제가 여러분 자금대에 맞춰서 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땅만큼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것만 골라 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새만금 토지투자 도시지역이 최선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 국책 사업지입니다. 이미 21년도 땅값 상승을 주도한 곳이 공공사업지역임이 보도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새만금은 비규제 지역이면서도 도시지역은 규제가 가장 약한 용도지역입니다. 농지법 개정안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과 상관없거나 거리가 멉니다. 도시지역 땅은 미래가치도 탁월합니다. 도시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면서도 지정 면적이 희소하고 수요도 집중되기 때문에 개발 전 취득을 하신다면 향후 큰 도움이 될 자산으로 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한 필지를 사야 한다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어떤 땅을 골라야 하겠습니까?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보다 투자가치가 높음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땅이 비도시지역 땅보다 가격 상승률도 더 높고 잘 팔립니다. 잘 팔리는 땅을 사야 투자가 성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도시지역에 투자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복권도 사야 당첨 기회가 생기고 땅에다 작물을 심어야 수확할 수 있으며 룰렛도 공을 튕겨야 숫자가 결정됩니다. 구경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제는 정말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새만금은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새만금은 주저하는 여러분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을 사는 것이 처음이거나 잘 모르는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숱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땅만을 엄선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막연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를 믿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여러분 자금에 맞는 땅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전화부터 해야 기회가 생깁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